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기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암 환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효능이 입증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해당 제품의 판매가 연일 조기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돌풍의 시작에는 한미국인의 놀라운 경험담이 있었는데요. 암 투병으로 삶이 무너졌던 한미국인과 한국의 검은 병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존스홉킨스 출신 세계적 재활의학 박사 마가렛 클라인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였습니다. 제 삶은 너무 평화롭고 어려운 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삶 그 자체였어요. 얼마 전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유방암 3기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평생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인 제가 이제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렛 박사님, 괜찮으세요? 제 담당 의사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스홉킨스 출신 재활의학 박사인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제가 암에 걸렸다니. 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날 오후 제 진료실이 아닌 환자용 상담실에 앉아 제 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뇌는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3년 전 똑같은 진단을 받았던 제 남편 데이비드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죠.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자녀들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제 딸 캐서린은 존스홉킨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아들 마이클은 스탠포드에서 종양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의사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머니마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최신 치료법, 임상실험, 해외 치료까지. 하지만 결국 그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가장 잘 알아야 할 의사 가족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캐서린이었어요. 엄마, 오늘 검진 결과 나왔어? 어땠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캐서린 미안해. 유방암이야. 3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마이클에게도 연락할게. 그날 밤 우리 3명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배운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가진 두 아이는 이미 모든 치료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서 똑같은 표정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같은 무력감이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의사인데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는 거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그게 의학의 한계일지도 모르겠구나. 평생 과학과 논리를 믿어왔습니다. 대체의학이나 한방, 민간요법 같은 것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냉정했습니다.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절차였죠. 다만 이번에는 제가 그 주인공이 된다는 점이 달랐어요. 평소처럼 의학 저널을 읽듯이 제 상태를 분석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침실에 혼자 남았을 때 데이비드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당신도 지금 날 보고 있나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춰서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데이비드가 보고 싶었던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그는 생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죠. 당신이 못 간 곳, 내가 대신 가볼까요? 침대 옆 서랍에서 데이비드의 버킷리스트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전통 음식 먹기, 고궁 방문하기.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화학요법을 시작하기 전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의사로서 저는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을 테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캐서린이 제 결정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잖아. 저는 테이블 위에 데이비드의 버킷리스트 노트를 올려놓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란다. 내가 대신 가서 그곳을 느껴보고 싶어.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더 중요해. 아이들은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저도 이 결정이 비이성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처럼 나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동료 의사 앤드류가 찾아왔어요. 마가렛, 한국에 간다고. 치료는 어떻게 할 거야? 돌아오면 바로 시작할 거야. 짧게 다녀올 뿐이야. 앤드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혹시 한의학 같은 걸 시도할 생각은 아니지?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설마. 내가 그런 걸 믿을 리가 없잖아. 한약? 말도 안 돼. 효과도 입증 안 됐어. 평생 서양의학을 믿어온 저에게 한의학이나 민간요법은 그저 위약 효과일 뿐이었습니다. 증거 기반 의학을 가르치던 교수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만을 신뢰하라고 강조했죠. 그래도 조심해. 환자들이 절박할 때 이상한 치료법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앤드류의 충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나는 의사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일정을 짜면서 서울의 현대적인 병원들도 몇 군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가고 싶어 했던 고궁과 한국 전통 음식점들도 찾아봤어요. 갑자기 마이클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서울에만 있지 말고 지방도 좀 둘러보는 게 어때? 강원도가 자연이 아름답다고 들었어. 휴식하기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대도시를 벗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가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의 말대로 자연 속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볼게. 여행사를 통해 강원도 작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사진으로 본 그곳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10일간의 여정이 계획됐죠. 서울에서 5일, 강원도에서 5일. 출발 전날 밤 캐서린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가져가.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디지털 일기장과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여행 중에 보고 느낀 것을 모두 기록해. 아빠를 위해서도,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감동한 마음에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캐서린. 잘 다녀올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을 상상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낯선 나라, 다른 언어, 그리고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제 건강 상태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꿈꾸던 나라에 내가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여행 가방 안에는 필요한 약들과 의료 기록, 그리고 미국 의사들의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단단한 방어벽을 세웠죠. 어떤 비과학적인 치료법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신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제 단단했던 방어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데이비드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주 말하던 문장.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단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은 완전히 떠졌어요. 이게 공항이라고.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는 빠르게 진행됐고 수화물도 금방 찾았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영어로 저를 도와줬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철도가 가장 편리하고 빠르실 거예요. 3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놀라웠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곤 했거든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선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예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작동했어요. 바로 캐서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여기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첨단이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어 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열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걸 못하지?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스마트폰 통역 앱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순간에도 기술의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쓰레기 하나 없는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메뉴판은 영어로 된 것도 있어서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데이비드가 꼭 먹어보고 싶어 했던 음식이었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시금치 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이 모든 게 다 서비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는 활기찼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그 말에 두 분 모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느끼는 환대였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을 지났어요.
호기심에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깨끗한 플랫폼과 정확한 시간 안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크린에는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몇 분 몇 초가 남았는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나라를 데이비드가 꼭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고궁 투어를 시작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됐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에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모두 처음 접하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호떡의 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친절했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캐서린과 마이클에게 보냈어요. 너희 아빠가 정말 좋아했을 풍경이야.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음악을 들으며 춤추는 젊은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삶을 즐길 줄 아는구나. 다음 날은 쇼핑몰과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동대문 시장의 활기찬 모습과 명동의 현대적인 상점들을 둘러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이 도시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지? 대중교통의 효율성, 거리의 청결함, 사람들의 친절함.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구나. 그렇게 서울에서의 5일이 끝나고 저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자연으로 바뀌어 갔어요. 빌딩 숲에서 푸른 산과 들판으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강원도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강원도의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했어요. 맑은 공기가 제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왠지 몸이 가벼워지는 듯 했죠. 역 앞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내준 작은 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습니다. 마가렛 클라인 씨지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해요. 유창한 영어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젊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일했어요. 그때 배웠죠?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작은 마을의 역사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작지만 공기 좋고 물 맑아요. 도시 사람들이 쉬러 많이 와요. 30분 정도 산길을 달려 마침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입구에는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의 주인 김옥자입니다. 그녀 역시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약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방은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옥자 할머니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벽에는 한약재와 식물들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허브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죠. 이 그림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한의학을 공부할 때 약초를 그리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한의 사셨나요? 네,
4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했어요. 5년 전에 은퇴하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답니다. 방에 들어서자 창문으로 아름다운 산 풍경이 보였어요. 침대는 편안해 보였고 방 한쪽에는 작은 차 테이블과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쉬다가 6시에 저녁 드세요. 직접 준비한 건강식이에요. 할머니가 나가고 저는 잠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나무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선한 나물, 된장찌개, 현미밥, 구운 생선. 모두 색깔이 곱고 건강해 보였죠.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이에요. 모두 유기농이랍니다. 옥자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녀 뒤로 다른 손님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 한국인들로 보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다른 손님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들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할머니는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클라인 박사님은 미국에서 의사시죠? 네, 재활의학과 의사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제 손녀도 의대생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의학으로 이어졌어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 두 의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할머니의 견해는 매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두 의학 모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예요.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우린 차를 가져오셨어요. 이건 특별한 차예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나요? 연세에 비해 정말 정정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에 유방암을 앓았어요. 그 말에 저는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유방암이요? 네, 3기였어요. 의사들은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죠. 할머니의 말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같은 병, 같은 단계. 그런데 그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물론 수술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했죠. 식이요법, 한약, 그리고 매일 복용한 홍삼. 이 모든 것이 저를 살렸다고 믿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눈을 뜨니 기분이 달랐어요. 몸도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옥자 할머니가 작은 쟁반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차 가져왔어요. 쟁반에는 따뜻한 차와 작은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이건 뭔가요? 인삼차예요.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떡은 쑥으로 만든 거예요. 해독에 좋아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 듯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떡은 부드럽고 쫄깃했습니다. 오늘 계획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특별히 없어요. 주변 구경이나 할까 했죠. 그럼 저랑 같이 찜질방에 가실래요? 여기서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찜질방. 한국의 전통 목욕탕이라고 들었지만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왕 한국에 온 김에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같이 가보죠. 아침 식사 후 옥자 할머니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찜질방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여러 여성분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접수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찜질방이 어떤지 꼭 느껴보세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에 금방 적응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여러 종류의 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허브탕이에요. 여기 있는 약초들이 피부에 좋답니다. 저기는 황토방인데 들어가면 땀이 쫙 빠져요. 다른 한국 아줌마들도 친절하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미소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아주머니는 등을 밀어주겠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직접 만든 팩을 제 얼굴에 발라주셨습니다. 이런 게 면역력에 좋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땀을 통해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좋아요.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정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피부는 촉촉해졌고 머리는 맑아졌어요.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제가 특별한 곳을 알고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산채 비빔밥을 먹었어요. 신선한 산나물들이 가득한 그릇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나물들이 모두 이 지역에서 자란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암 환자에게 특히 좋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소에는 식욕이 없어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음식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왜 갑자기 식욕이 돌아온 걸까요? 찜질방에서 몸이 풀리고 기가 돌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음식들은 자극적이지 않아 소화도 잘 되고요. 오후에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접하는 경험이었지만 묘하게 즐거웠어요. 배추에 양념을 하나하나 바르는 과정이 일종의 명상 같았습니다. 김치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발효식품 중 하나예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특히 좋고요. 김치 담그기를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옥자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 한의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암을 이겨낸 과정까지 그녀의 삶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죠. 서양의학의 수술과 한의학의 지혜를 모두 받아들였어요. 할머니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차를 마셨어요. 옥자 할머니는 제게 홍삼 농축액 한 포를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 이걸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홍삼 농축액을 입에 넣자 쓴맛이 혀를 찔렀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처음엔 쓰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고 산나물을 먹고 김치를 담그면서 어떤 평화를 느꼈다. 옥자 할머니와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 국적과 나이를 넘어선 우정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다음 날은 할머니와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아침부터 홍삼 농축액을 마시고 나오니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산책 중에 할머니는 길가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지식은 방대했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이 풀은 감기에 좋고 저 나무 껍질은 소화를 돕고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어요. 점심으로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찌개를 먹었습니다.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 된장은 3년 된 거예요.
오래될수록 항암 효과가 강해진답니다. 오후에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석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그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녹아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동네 천사예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옥자가 암을 이기고 이렇게 건강해진 것을 보면 당신도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강한 척해야 했어요. 세계적인 의사로서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내 아들보다 더 따뜻해요. 제가 옥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넌 내 딸 같아. 미국에 가도 자주 연락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 할머니와 제가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아니라 이미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약이나 치료가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에서 오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옥자 할머니가 준비해주는 인삼차와 홍삼 농축액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제는 그 맛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쓴맛이 주는 생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어깨가 무겁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람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옥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깊게 잤어요. 이상하게도 밤새 한 번도 안 깼네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삼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다양한 나물,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이었어요. 모두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음식들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나물은 뭐예요? 맛이 정말 좋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곤드레 나물이에요. 산에서 자란 나물인데 칼슘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답니다. 식사 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뒷산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거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이 크게 가빠지지 않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덜 힘들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얼굴색도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혈색이 돌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요. 창백했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푸석했던 머리카락도 윤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할머니의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었습니다. 땅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이상하게도 치유가 되었어요. 흙 냄새를 맡으며 작은 새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식물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인내, 회복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환경과 영양만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밤에는 할머니가 침구를 바꿔주었어요. 새로운 이불은 약초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건 약초 베개예요. 쑥과 국화, 그리고 여러 약초를 넣었어요.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그는 웃고 있었고 제게 잘하고 있어. 마가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눈을 떴을 때도 그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차갑고 창백했던 손끝이 분홍빛을 띠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구부리자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침 식사 시간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 느끼는 변화가 답이죠. 그날은 할머니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온천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자연 온천수가 흐르는 곳으로 물속에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이 온천수는 피부로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도와요. 특히 관절 통증이나 피로 회복에 좋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자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미네랄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약간 황처럼 냄새가 났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좋죠?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이 온천은 100년도 넘은 역사가 있어요. 제 할머니 때부터 이곳에서 몸을 치유했답니다. 온천에서 나온 후 저는 이상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점심으로는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닭백숙을 먹었어요. 인삼과 여러 약재를 넣고 오래 끓인 음식이었습니다. 이 닭백숙은 기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좋답니다. 식사 중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음식이 부드럽게 목을 넘어가고 위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했어요. 우리는 작은 계곡을 따라 걸었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제게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때 자신의 몸에 기가 흐르는 것을 상상하면서요.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지만 한번 해보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우는 느낌이었고 내쉴 때는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 이런 걸 명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어요.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치유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생 과학적 치료에만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정신적 평화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와 함께 작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클라인 박사님, 이곳에 오신 지 이제 2주가 되어 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몸의 변화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의학이나 이런 자연 치유법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방법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몸이 달라지고 있어요.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절망감이 들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과 전통이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인간을 돕기 위한 지혜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강원도에 온 지 2주가 되었다. 믿기 어렵지만 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손끝이 따뜻해졌고 피부에 혈색이 돌아왔다. 밤에는 깊은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다 옥자 할머니의 홍삼과 약초, 그리고 건강식 덕분일까? 아니면 이곳의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환경 때문일까? 과학자로서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환자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냥요. 갑자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유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니까요. 돌아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과학적 지식만이 진리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78일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옥자 할머니와 마지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커다란 보자기에 싼 선물을 제게 건네셨어요. 이건 6개월치 홍삼 농축액이에요. 매일 아침 꼭 드세요. 그리고 제가 적어둔 식이요법도 잊지 마세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78일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몸은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과 캐서린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 보여. 캐서린이 외쳤어요. 건강해 보여, 정말로. 마이클도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홍삼, 한약, 찜질방, 건강식.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니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틀 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제 담당 의사인 제임스 박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가렛,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종양 크기가 20%가량 감소했어요. 게다가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좋아진 느낌만 있었을 뿐 실제로 종양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제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통의학이나 대체요법에 대해 말하기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한의학 치료와 특별한 식이요법을 따랐어요. 매일 홍삼을 먹고 한약을 복용했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도 집중했고요. 제임스 박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제 몸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의사인 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마이클이 말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과는 분명해. 캐서린은 좀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들에게 홍삼과 약초, 건강식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미신이라고 일축했을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었어. 정성과 전통, 그리고 과학이 만든 결과야. 한의학도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을 뿐이지. 마이클은 홍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인삼의 항암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인삼의 면역 증강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특히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옥자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매일 홍삼을 먹고 건강식을 유지했어요. 운동도 꾸준히 했고 명상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종양이 추가로 15% 더 줄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마가렛, 당신은 정말 놀라운 회복을 보이고 있어요. 그날 밤 마이클과 캐서린, 그리고 제 몇몇 동료 의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과 변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동양의 지혜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제 몸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인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학요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존 치료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한의학적 방법도 병행할 거고요.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통합적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일부에게 홍삼과 건강식을 권했고 명상과 호흡법도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제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한 환자의 가족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클라인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추천해준 방법을 따랐더니 훨씬 기운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경험한 치유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자 할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경과와 병원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환자들의 반응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클라인 박사님, 당신은 이제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군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함께 돌보는 의사로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78일 동안의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암과 싸우는 환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진 의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저처럼 희망을 잃은 환자들에게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캐서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임상의사로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내 경험을 나눌 뿐이야. 누구에게도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처럼 다른 선택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첫 영상의 제목은 A 코리언 그랜드마 힐드 마이 소리였습니다. 제 암 진단부터 한국 여행, 그리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회복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옥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치유의 방식일 뿐이죠.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날 때 더 큰 치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영상을 올리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엄마, 믿을 수 없어. 마이클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당신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였어요. 저도 유방암 환자인데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어머니가 말기 암인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홍삼 바로 샀어요. 효과가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이야기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의사라면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판들이 예상되었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의학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치유 능력이 단순히 약물이나 수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이요법, 정신적 평화, 그리고 자연의 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CNN, MBC, 그리고 여러 의학 저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서양 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유명 홍삼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상업적인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의 진정성이야. 만약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암 환자들을 위한 통합의학 연구에 기부되어야 한다고요. 그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캠페인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이언스 미츠 트러디션이라는 주제로 저는 세계 각국을 돌며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의사들과 환자들 앞에서 강연했고 통합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센터의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동양의 치유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방법론을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클라인 박사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학장이 말했어요. 의학은 항상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목은 비안드 메더선 힐링 스토리즈 프롬 이스트 언드 웨스트였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으로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은 단순한 의사를 넘어 진정한 치유자가 되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던 저에게 오히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한국 방문을 다시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이클과 캐서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도 옥자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반갑게 느껴졌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옥자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더욱 반짝였어요. 클라인 박사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과 캐서린도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제 유튜브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모두 봤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군요.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예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암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다시 산책을 했어요. 같은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암 진단, 한국 여행.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게스트하우스 앞 정원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마을 사람들과 다른 투숙객들도 함께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성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곳이었죠. 이제 저도 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옥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끼며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재활의학과 교수직을 다시 맡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통합의학 접근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요. 1년 후 정기검진 결과 제 몸에서 암의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관의 상태에 들어선 것이었어요. 제임스 박사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례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치유된 결과라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꿈꾸던 나라에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치유의 지혜를 배우는 학생이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옥자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홍삼을 먹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의 할머니가 어떻게 저의 몸과 마음을 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닌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데이비드가 못 간 나라에서 찾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함께요. 그리고 때때로 조용한 밤에 창밖을 바라볼 때면 데이비드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도 분명 지금의 저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한국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치유를 넘어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